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도 두산중공업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들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두산 밥캣이 호실적을 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한 차례 하나씩 뜯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채무상환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채무상환 자금들. 유상자를 하기로 했던 게 채무상환 자금이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상증자 가격이 줄어들어서 다행히 주식 수는 늘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유상증자로 좀 줍줍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식수에 대한 물량들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희석이 안 된다라는 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두산중공업이 좀 살아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줄어들었다. 특히 채무 상환 자금. 뭐 이렇다라고 해도 완전한 뭐 관리 뭐 그 채권 채무자 관리 있잖아요. 채권 관리 그 여기서 졸업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투자 설명서에 보면 자금 사용 목적 있죠. 이거를 상환하는 게 7천억 원이에요. 7천억. 이게 10월 달, 4월 달까지 이거는 뭐 다 상환을 할 수 있겠죠. 회사채, CS은행, 우리은행 이거는 다 하고, 우리은행하고 신영증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금액이 얼마 안 남긴 해요. 안 남긴 하는데 10월달 아직까지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대신에 채권단 관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좀 이 변경이 된다. 조달 공모 자금 납입일부터 실제 사용일까지 특정 금전 신탁 금융기관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약간 이런 내용들. 그리고 부족 자금은 당사 보유 현금 향후 수취 현금 흐름을 통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게 내용들이 있었네요. 누가 두산이 좀 해줄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뭐 두산이 두산중공업에 유상증자주 참여를 하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거 빼고 나머지 하면은 두산중공업이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이긴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들을 확보를 하는 것들 가능할 것이냐, 두산중공업만으로 이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월 11일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 실적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 경영 실적들을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여기 현금의 이 자본금, 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의 증가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자산에 대한 총계, 부채 총계 이런 것들도 좀 가시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유상증자를 하는 게 3월이에요. 3월이고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부채를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이 부채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부채 비율을 줄어드는 게 좀 넉넉하게 잡으면 2분기라는 거죠. 실적에 빠르게 반영시킨다면 1분기에 완전히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넉넉하게 2분기까지 좀 보자고요. 자, 이번에 실적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죠. 두산 밥캣. 두산 밥캣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지난 실적에서 단기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을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500억 원, 영업이익이 1200억 원, 1500억 원을 늘어났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500억 원이 냈을 때 두산중공업의 이 지배주 순이익이 분기별로 봤을 때 지배주 순이익이 1321억 원이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이 나왔고 500억이 났을 때, 그럼 이게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냐. 두산마켓이 이번에 분기별로 5천억에서 2배 정도로 증가됐기 때문에, 2배 정도로 증가됐기 때문에 500억이 단기 순이익이 났고 1200억이 났을 때,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의 이 이익과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500억이 나왔을 때 1,300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1,000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1,500억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대폭 개선이 되는 원년이 된다. 근데 이게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겠죠. 아쉽긴 해요. 그래서 419원 정도 EPS가 진행이 되는데 419원이다라고 하면은 PER이 좀 아쉽지만 41배 정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41배 정도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규 청약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내가 이 비중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권리락 전에 가지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일이니까 2일까지 1월 2일까지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0.1269 했을 때 신주 배정 그 되는 게 권리락 신주 인수권을 배정된 게 12주 정도. 12주 정도에서 13,850원 가지고 있으면은 166,2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고 우리가 13,850원에 이 12주를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12주가 청약을 하는 날이 2월 10일, 2월 11일이고 상장되는 게 3월 4일입니다. 근데 상장되는 게 3월 4일인데 3월 2일부터 우리가 12주로 13,850원이잖아요. 12주를 상장을 하려고 보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16,000원 막 12,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떨어져. 상장하는 3월 4일, 3월 2일 때, 3월 1일까지 막 주가가 계속 떨어져. 나폭으로 막 확대를 해. 막 15,000원까지 왔어. 근데 그게 3월 2일이에요. 그러면은 유상자가 상장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청약을 하셨다라고 해도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입고 예정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3월 4일에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가 어차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다 했어요. 38,000원에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굳이 38,000원 상장가 3월 4일에 38,000원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받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크게 안 되죠. 많이 크진 않아요. 100주를 갖고 있을 때 12주 정도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의미도 그렇게 크게는 없고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받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청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보다 청약을 하고 나서 이제 3월 2일까지 보면서 뭐 현금으로 현금화를 할지 그러면 15,000원대 만약에 예상을 하고 15,000원대에서 지지 구간들이 형성하면서 3월 2일에 15,000원이더라. 그럼 13,850원에서 15,000원에 판게 되는 겁니다. 13,850원에 12주를 사가지고 15,000원에 12주를 판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살래, 13,850원에 살래 하면 당연히 13,850원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유상증자 물량들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유상증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죠. 신주 청약해야 될까? 희석 우려,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 지분 가치가 희석돼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유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우려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려가 그렇게 좀 완전히 없다라기보다는 좀 덜할 거다, 덜할 거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경영 정상화, 성장 가능성들을 고려하며 할인된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관측도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니까 제가 둘 다 설명을 드리는 것 되겠죠. 두산중공업은 이날부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 청약을 실시를 한다. 10일부터 오늘부터죠. 증권사에 내일까지 내일 오후 2시까지 청약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권주가 발행하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뭐 이거 증권사 다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유상증자는 그 좀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뭐 한 차례 겪었잖아요. 작년에도 한 차례 겪었긴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2020년도 제가 이제 브리핑 열심히 드릴 때 유상증자 이 브리핑 계속 드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는 3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가가 소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다. 바라는 거다. 장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때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만 잡아가면 된다는 거죠.
산업은행의 주축의 채권단 체제를 졸업하고 나면 신사업 투자 등 토대로 성장성을 더 커질 수 있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원전도 우호적인 환경들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유상증자 청약하실 분들, 어떤 분들은 뭐 굳이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유상증자 청약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신주주가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상장을 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 하신 분들은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제 신주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 드리잖아요. 신주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청약을 하신 다음에 3월 2일, 3월 4일에 상장이 되기 전에 3월 2일에 천천히 결정을 해도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신주주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2시, 오후 2시까지 인출 가능한 현금 상태로 계좌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HTS, MTS로 유상증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